세 번째 영상입니다. 전자거버넌스 241조부터 248조까지 얘기입니다. 이 전자정부, 전자행정, 전자거버넌스 이 교재에는 표가 하나 있고요. 그 표 안에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자정부, 전자행정, 전자거버넌스가 약간씩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도 많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정부는 교과서에서는 조직과 조직 사이의 어떤 연결을 의미하고요. 전자행정은 조직 내, 한 조직 안에서 쓰이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전자거버넌스는 시민에 대한 협력, 시민에 대한 알림,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같은 전자정부를 얘기를 하더라도 초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자행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인트라넷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인트라넷, 결제망, 행정망이라고 얘기하죠. 특정 조직 안에서 결제 시스템 같은 게 전자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쓰였던 단어죠. 그 다음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은 전국 모든 공무원이 쓰는 이런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시스템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달청 같은 조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나라장터 같은 거 있거든요. 나라장터는 여러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또 보고 있는 데고요. 이런 홈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요.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마 공공기관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이라면 공공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둔 홈페이지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알리오 그리고 클리나이, 이 두 개의 홈페이지가 가장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가 내가 좀 불편하다, 억울하다, 건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올릴 수가 있고요. 특히 그렇게 국민청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신문고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의 민원을 대신 처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전자거버넌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공론화, 다른 말로 공론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적인 주제를 공적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토론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얼마 전까지 많이 쓰던데 최근에 또 이런 말을 또 많이 안 쓰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죠. 저번에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것, 그리고 대학 교육제도 개편에 관련된 것 가지고 공론화위원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자거버넌스를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달라고 하면은 국민청원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예를 들으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댓글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의 특유의 아주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댓글 같은 것도 사실은 내용이 좀 과격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 그 나름대로의 여론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댓글만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이런 좋은 공론장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 댓글을 많이 한번 보시겠지만, 또 우리가 맨날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댓글, 기사, 그런 여론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대학교 이름 말고 그냥 대학이라고 쳐서 검색해 보면은 또 많은 기사들이 있고, 거기에 그 기사들 안에 소수의 댓글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라고 쳐서 검색을 하면 또 기사가 있을 것이고, 또 기사에 하나하나씩 열어보고 댓글이 몇 개 정도 달렸는지 한번 보세요. 의외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 같은 거 못 올라가더라도 댓글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게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론장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도 마찬가지고요. 저 위키백과도 상당히 괜찮은 공론장이에요. 이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좀 쓰는 거고, 출처도 좀 남겨주고, 뭐 링크도 좀 남겨주고,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뭐 그것도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약간만 들이면 뭐 돈을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치죠. 그래서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특히 뭐 공론장이 될 만한 플랫폼, 이른바 바탕들은 굉장히 많아요. 페이스북도 있을 수가 있고, 트위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자거버넌스, 전자행정, 전자정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그 약간의 구분은 되지만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이렇게 정보 접근은 쉬워져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 접속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있는데, 유튜브에 접속할 정도가 돼서 제 영상을 편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은 정보 접근은 이미 다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SNS나 블로그를 자기가 이제 꾸준히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 접근에 관련된 능력은 다 있는 겁니다. 시민 역량 강화라고 해서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은 동네에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뭐 휴대폰이 안 된다, 뭐 데스크탑 컴퓨터가 뭐가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가서 좀 시간이 좀 되면 그냥 다 해드리고 오거든요. 뭐 그냥 제가 그냥 다 손수 다 해드리고 오는데, 이게 정보 접근만으로는 그분들 접근 다 합니다. 유튜브 다 볼 줄 아시고, 뭐 아주 간단한 메시지라든가 뭐 타자 연습이요. 우리 한글 프로그램 열어두고 타자 연습을 하실 정도의 능력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 접근만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진짜 역량을 강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민 대상 교육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해보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절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저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이 더 알아듣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게 차이가 확연히 나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재미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 정보, 뭐 어디에 뭐가 가면 어디 있어요, 뭐 어디에 뭐가 가면 뭐가, 이런 걸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강연하고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흔히 말해서 어느 홈페이지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요, 어느 홈페이지 뭐가,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거를 금방 습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대상 교육은 열심히 교육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지를 홍보를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목표, 좀 입장이어야 되는 거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본인의 어떤 본인의 자랑, 이른바 난 이건 자신 있어, 이런 자랑뿐만 아니라 어디 가면 무슨 교육이 있다는 것 정도까지는 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그게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에서 온라인 서비스,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한 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신청했는데 안 된다,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하루에 홈페이지를 최소한 2-3번은 보니까요. 뭐 대학 상담, 대학생활 상담센터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뭐 심리검사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막 두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서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고요. 아니면 말고.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뭐 시청이나 구청, 이런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자신있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거 떨어진다고 해서 뭐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뭐 안 되면 말고요. 특히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 제가 거의 100% 확신하는 건데, 온라인 쪽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시민 활동들이 100% 많아져요. 100%. 이건 제가 볼 때 99.9가 아니라 100%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틀만 딱 잡아주고 간단한 기준만 이렇게 계속 알려주면 알아서 또 시민 활동 잘 하세요. 시민들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못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활동 꼭 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게 지금 약간 시기가 지나간 것 같은데, 참여예산 위원 같은 걸 꼭 해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올해는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돌아오는 가을이나 겨울에 내년도 참여예산위원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 대학생이라든가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반가워해요. 왜냐면 이런 걸 우리가 우리나라 전 국민 행정학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예산위원 같은 활동을 해보시면 좀 아마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웬만큼 정리를 다 시킨 다음에 아마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셔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스펙, 요새 말하는 이력서에 한 줄 넣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력이거든요. 그리고 참여예산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공론장이에요. 이게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출 또는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뭔가를 내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사회나 국민을 위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론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